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 장 시작할 때 함께하는 방송 오프닝 벨 라이브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장 시작 30초 전이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분 오늘의 전략 빠르게 한번 들어본다면 김정현 본부장님부터. 파월과 애플의 대결. 네? 파월과 애플의 대결. 야, 딱 한 주 딱 요약해 주셨네요. 원래 누가 더 셉니까? 말이 짧아서. 누가 더 셉니까? 파월, 애플 똑같네. 글자 수로. 그럼 카시칼이 얘가 더 세겠네요. 아니 그 알파벳 순으로 애플이 더 세기를 바랍니다. FOMC. 그러니까 애플이 파월보다는 더 세기를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A가 알겠습니다. 애플과 파월의 대결.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오늘의 전략.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변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의 흐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물이죠. 선물 네. 가격을 선물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선물을 잘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또 우리 시장 올라왔을 때는 선물을 팔면서 또 2700선, 2800선에서는 후드려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려치는지 선물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마감 시황이라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개장 시황입니다. 자, 그럼 9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2698. 코스닥도 0.5% 마이너스 862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선물 시장 말씀을 해 주셨지만 1% 정도 선물도 좀 떨어지면서 1% 이상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0.5%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주에 조금 불을 뿜었던 우리 2차전 지주들도 LG엔솔 1.7% 마이너스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들도 같이 하락세 비슷한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 BM 오늘 3%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1.7% 마이너스, 알테오젠이 시총 2위로 올라갔는데 0.2% 마이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그나마 1% 내외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클래시스 오늘 1%, 휴젤 오늘 1%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솔브레인이 0.6%로 조금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LS 머티리얼즈가 2.6%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개별 종목으로 엇갈리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혹은 섹터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공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거의 붙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매수가에서 지금 한 19%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변화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또 좀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된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무더위 있으니까 빙그레 같은 거 지금 5% 이상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었던 주말 사이에 좀 강력하게 트리거가 됐었던 그런 뉴스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절적인 뉴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먹는 거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 원전 이런 쪽이 지금 강하고 상위 종목군들은 이제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무너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WWDC가 시작이 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LG노텍이 또 목표 주가나 이런 리포트가 또 꽤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이제 목표 주가 오늘 26만 원짜리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35만 원인가 나왔고 효성중공이 또 40만 원대 중반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혹시나 투심 변화가 있는지 조금 체크해보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애플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또 주 후반에는 FOMC도 있는 이런 변수가 있으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에 애플 관련주 또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야놀자 상장 추진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 그레디언트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빅텍 요거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물풍선. 응? 오물풍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방에서 방송하는 거 그거 다시 재개하면서 좀 이것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고조감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것도 신문에 꽤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이벤트가 아마 빅테크를 움직이는 좀 주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대북 관련죠. 그 대북 방송 하잖아요. 네네네네. 막 이렇게 그게 그 탈영병도 되게 많이 만든대요. 네. 그게 그쪽에는 되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건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다시 재개하고 압박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있었거든요. 수목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현 본부장님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나 섹터 있을까요? 지금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에 약간 쉬어갈 수 있다는 정도이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내일 아마 중요한 건 내일하고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애플이죠. 네. 예, 그다음 목요일은 CPI하고 나중에 일정 말씀하시겠습니다. FOMC 그 점도표 두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메인 이벤트고 오늘 눈치 작전이죠. 금요일에 미리 오른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리포트가요 주말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 뭐 시켜드릴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의미도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장은 전체 그 업사이드는 세지 않다. 업사이드는 세지 않다. 그 고용지표가 컨플릭팅.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또 아침부터 어디는 좋게 나오고 어디는 안 좋게 나오고. 근데 그거를 해석을요. 시간 있으면 그것도 해석해 드릴게요. 네. 아침에 방송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분명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컨플릭팅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그거 불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믿을 거는 AI하고 반도체인데 요즘에 나온 게 DRAM 말고 SSD, SSD, 그 낸드 낸드. 이런 쪽 힘까지 겹쳐서 하이닉스에 대한 그 이익 포캐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저번에 UBS가 삼성전자 100조 얘기했잖아요. 네네. 모건 스탠리가 80조인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국내도 내년 영업이익 말씀하시는 국내도 거죠? 70조 가까이 부르기 나오고 어,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도 40몇 조 나왔잖아요. 40조가 또 나왔어요. 외국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HBM 말고 다른 효과도 분명히 있다. 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래서 긍정적인 톤을 올려서 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선물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수급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600억 던지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초반부터 6분 지났는데 1200억 넘게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은 500억 던지고 있고요. 기관은 300억 조금이지만 사고 있습니다. 선물이 문제인데 선물이 지금 초반부터 6,100억 마이너스 외국인의 네. 대량 매도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보통 이제 최근까지 금요일장에서는 이제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가 그걸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0.8 정도까지 좀 확대가 됐었거든요. 선물 가격이 더 높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물이 더 선물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에 똑같은 제품을 이제 미래에 사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인도를 하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물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반대로 됐죠. 그게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선물이 좀 굉장히 많은 패대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반부터 선물의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옵션 부분에서도 콜옵션이 마이너스 63%고 풋옵션이 지금 80%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푸세에 대한 이런 배팅이 파생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면 선물이 매수하면은 이제 기관이 쫓아서 사는 이제 금투의 물량이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이제 선물이 나오니까 금투의 물량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최근에 선물이 많이 들어올 때 한 1조 정도 들어오면 이제 기관이 한 2, 3천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그나마 좀 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주 사이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400억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선물 대비했을 땐 조금 나오는 거다. 과거 같으면 3천억 정도는 튀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수는 좀 더 많이 눌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아무래도 1379원 역외환율부터 11원 정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14원까지 한 번에 좀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좀 불안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번 주에 이제 앞서서 일정을 말씀을 해주시죠. 이따가 일정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정에서 오늘 요번 주엔 매크로적인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테니까 이제 그런 변동성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금요일 정거래 일장까지는 좋은 지수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일단 해놓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따른 변수를 다 얻어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따 10시까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애플이나 FOMC의 재료 때문에 또 이게 수급이 어떻게 180도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지금 12%, 12% 정도까지 오르고 있는데 리포트가 나왔네요. KB증권에 대해 KB증권에서 LS 머티리얼즈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전기차 수혜주다 이렇게 리포트를 달았습니다. 가장 핫한 신재생 에너지와 좋은 말을 다 떴어요. 전기차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요즘에 또 전기차 내연기관차 리포트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앞에 제목에 복잡하지 말게 꼼프질을 딱 잘 해주는 거지. 트리든 맞던 거. 근데 목표 주가를 안 넣은 것 같던데 아, 찾아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좀 희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리포트가 리포트가 자신이 없는 거지.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빙다리 형님께서 대북 방송 뉴진스는 못 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뉴진스 노래 하이보이 이런 거 딱 나오면은 BTS도 뭐 한다고 기가 막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들어야 되는데 김장일 본부장님 먼저 할게요. 오늘 네, 자료를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준비하신 자료 중요도 순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분위기 좀 볼까요? 네. 이거죠. 이거. 리포트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 리포트. 네. 다른 리포트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오후 방송에 하고. 네. 그 AI 빅텍 밸류체인 액티브 KETF 헷갈리네 이름이 뉴 KETF라고 나왔어.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ETF가 수출된다는 것 자체가 네.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KETF인데 여기 우리나라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 당연히. 그래서 몇 개 있습니다.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액티브, 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 구글 밸류, 애플 밸류. 마이크로와 구글은 제가 얼핏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엔비디아 밸류에는 하이닉스가 들어있더라고요. 다 외국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애플 밸류에는 삼성유가 들어있어요. TSMC 취향에 맞게끔. 제가 미국 하잖아요. 미국 네. 주식 개별적으로 헷갈리면은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오늘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건데 아까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네. 1분기까지 반도체가 올라온 거는 한마디로 Q보다는 P였어요. P보다는 P가 아니고 네. 퀀티티보다는 프라이스였다고. 물량보다는 그렇죠. 그건 가격. 뭐죠? 감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Q가 있었죠. 네. HBM 좋은 거. 그러니까 HBM 플러스 감산 효과였어요. 됐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두 번째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SSD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 SSD 얘기입니다. SSD. 데이터 센터에서 SSD 관련되는 거가 삼화전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한 달 전에 잘 갔는데 여기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나 무시해? 그러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을 거야. 이게 SSD는 뭐고 낸드는 뭐고 네. QLC, TLC는 뭐야? 아, 막 떠들면 또 어려워요.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SSD는 낸드 칩에다가 컨트롤러가 아니고 컨트롤러. 컨트롤러 칩 이런 거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야지 SSD가 되는 거예요. 아, 낸드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 해가지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량을 더 많이 필요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HD 같은 걸 대체하는 데 많이 쓰이죠. 됐습니까? 용량 저장 네, 장치가 네. SSD다. 낸드가 잘해도 컨트롤러 기술이 없으면 SSD를 못 만들고 못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못 만들어요. 참고로 하이닉스는 낸드에서 2등이죠. 네. 삼성보다. 네. 삼성이 컨트롤러 잘해서 앞서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인텔을 먹었거든요. 솔리다임이라고. 솔리다임이 네네네. 먹은 게 있는데 그거 하면서 돈은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네. 예. 하여튼 SSD가 모이면 뭐예요? 우리가 스토리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데이터 센터에서 스토리지 하면 두 가지가 쓸 수 있어요. 네. 하드디스크가 쓸 수도 있고 이 SSD가 들어간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SSD가 쓰는데 SSD가 일반 개인한테 쓰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 같이 큰 기업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 SSD,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는데요. 네. 기업용 데이터 센터 만약에 여기에 우리 하이닉스가 스스로 데이터 센터 서버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딴데 자기네 자체 서버를 구축한다 그러면 그걸 네. 온 프레미스 서버를 하거든요. 하여튼 자기네가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더 원가에 민감해지고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낸드입니다. 낸드가 낸드라는 칩은 뭐냐면 셀 안에 칩이 하나 그 셀 안에 그 비트 그 데이터를 정량하자면 비트 수가 한 개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싱글 레벨 셀이라고 합니다. SLC.
그다음에 셀 안에 비트가 2개 들어가는 거 멀티 레벨 셀 MLC. 그다음에 지금의 주종은 NAND 하면은 STLC입니다. 비트가 3개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Q는 쿼드러플인가 하니까 4개 들어가겠죠. 심플하죠. 비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용량이 늘어나겠죠. 원가 싸지겠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NAND는 과거부터 10몇 년 동안 10년이 뭐야 20년 동안 SLC에서 MLC 그다음에 MLC에서 TLC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더 용량이 더 고속화될 필요가 있어서 QLC가 어텐션 되고 있고요. QLC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 하이닉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용량이 커지는 SSD가 기업용으로 필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NAND가 더 고용량화 되는데 아까 QLC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왜 그 필요하냐? 자체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는 데서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프레미스에서 SSD가 HDD를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말한 것처럼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TLC 주종인데 밑에 있는 것이 QLC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생각보다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의 마진이 생각보다 많이 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삼성전자가 한 40%고 하이닉스가 한 30%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뒤져 있지만 내용적으로 고용량의 QLC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기대치가 꽤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네. 하이닉스의 HBM 말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인데 그것이 요즘에 투자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JP모건하고 UBS에서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이익 뭐 100조, 80조 뭐 이렇게 크게 부르고 있는데 하이닉스 40조. 그게 일단은 지금 기존의 그냥 레거시 메모리 자체가 HBM 이거 말고 HBM 쪽도 그렇고 지금 낸드도 그렇고 이런 쪽에 크게 니즈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저런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나온다. 그런 그 리포트가 지금 요즘에 나오고 쉐도하고 있죠. 있어요. 예, 그 어저께 금요일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다시 한번 보고 아까 코스피 네, 그러세요. 전망 그거 네. 얘기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네. 거 뭐 있을까요? 시장 다시 본다면 이제 오늘 뭐 제이시스 메디칼 18%. 아까 네, 그 그거 말씀해 이제 주신. 공개 매수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쪽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는 화장품주들이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비해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급발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올라가는 거에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까 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 목표 주가가 38만 원, 효성중공업이 45만 원짜리가 두 개가 신규 커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내용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변압기나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나 이런 과거를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기술적으로 월봉상 이익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리포트로 다 돌릴 수 있을지 아닐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거기 이제 그 리포트발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원전에 대한 뉴스도 결국에는 얘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거고 전력이 쇼티지가 나올 건데 결국엔 그걸 하려면 전력에 대한 생산을 늘려야 되고 그럼 또 변압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조금 바이오 쪽이 좀 전반적으로 눌리는데 요거는 이제 뭔가 본업적이나 이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채금 요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이 지금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보여주시면은 이제 10년물 이렇게 보시면 2년, 10년, 20년, 30년 요번 주에 30년물 국채에 또 입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변동이 더 나올 텐데 얘가 4.2가 깨질랑 말랑 하던 게 갑자기 4.4까지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전기차는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됐거든요. 근데 오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고용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트리거가 아니라 요 두 개가 트리거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요번 단기적으로 큰 랠리를 만든 데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전략 수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바이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 고용 지표 나오면서 그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쵸. 요네들이 다시 뒤로 후퇴하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그거랑 동시에 이제 이 전기차는 중국 규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생물보험까지 또 같이 엮여가지고 상승 트리거가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포인트를 잡는지가 굉장히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화장품은 조정인데 오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쪽이 또 5% 6%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나온 것들, 그리고 구리 선물, 그러니까 원자재 쪽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은 선물, 금 선물, 구리 선물 다 급락 나왔는데, 천연가스 제외하고는 다 급락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구리 쪽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원자재 발은 영향이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은 다시 한번 펀더 기준, 리포트 기준으로 수급적인 흐름이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변압기나 전선은 구리 이 선물 가격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타이밍 잡으실 때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월봉 이거 아직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까지 꼭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IP 가지고 있는 쪽 플러스 NPU 내일 또 저희 애플 네, 기대감 그렇죠. 이런 네. 걸로 뭐 퀄리타스나 뭐 어보브나 뭐 이런 종 에이징랜드 뭐 이렇게 중간에 또 가교 역할 하는 애들, 그리고 SK 스퀘어가 11% 정도 오릅니다. 역시나 이거는 노소영하고 최태원 두 분의 이슈 때문에 저 재산권 문제로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노님 자료 한번 아까 제가 그 대북 확성기로 뉴진스 하이보 얘기하니까 알보칠 형님이 아는 척하는 아재 같다고, 언제적 하이보이냐고. 근데 하이보이 되게 좋긴 좋은데. 아니 조용필 얘기하면 뭐 바운스 얘기합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 얘기하지, 그렇죠? 그쵸. 클래식한 시그니처가 하이보이가 시그니처를 얘기하죠. 그게 보통 과거 처음에 전성기 때. 여러분 음악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시그니처야 하이보이. 취향은 다르겠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번호님 신문이나 자료 갈까요? 그러면 일정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일정이 보시고. 좀 많아서, 일단 월요일에는 이제 WWDC 시작하는 거랑 이제 엔비디아 분할하는 거, 그거 이제 포인트까지 넣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중국이랑 홍콩은 드래곤 보트 축제로 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 주도 입찰이, 국채 입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관련된 이런 매크로 지표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입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금리가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요번 주의 금리 변동은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입찰에 대한 결과치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겠죠.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수요일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죠. 21시 30분부터 21시 30분에 나오는데, 뭐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고 국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에너지 그 물가에 대한 지표가 딱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기반으로 해서 또 아무래도 FOMC 뭐 아예 영향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발언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은행 총재들 있고, 또 PPI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ECB에서도 연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ECB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교해서 또 환율에서는 또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일본의 금리 결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겠죠. 뭐 이런 연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까지 있고 이제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을 얼마나 푸는지 우리가 또 가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애플 개발자 회의에 대한 그런 재료와 FOMC에 대한 재료, 어디를 보고 조금 더 무게추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오늘은 이제 애플이고, 오늘은 그다음에 애플,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밤은 FOMC고. FOMC고 다르죠. 하루가 얼마나 긴데. WWDC iOS 그 그쵸, 18 네. 그거 선공개된 루머를 보면은 별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뭐 시리에다가 뭐 AI 관련돼서 이거를 그냥 말로만 어떻게 뽐뿌질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이슈기는 합니다. 젠슨 왕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팀쿡. 사람에 따라 다르죠.
명민준이가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최민준이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최민준은 누굽니까? 있다고 가정하네요. 누가 하냐 중요하다 이거. 아, 메신저가 중요하다. 네. 잘하나 봅시다. 근데 저는 WWDC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현금을 좀 지금은 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거기서 트레이딩으로 좀 먹을 수는 있겠지만 월화를 오히려 관망을 하고 수목금에 왜냐면 목요일에 옵션 만기를 해서 또 파생해서 변화가 또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동시에 다 반영이 되는 시기가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월화수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갖다가 목금에 만약에 많이 빠지면 당연히 지수 ETF로 배팅을 들어가는 거고 네. 상승하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외국인 수급이나 이제 뭐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는 쪽에 달리는 말이 오히려 그럴 때 잠깐 치고 빠지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괜히 WWC 보고 갈라다가 괜히 이거 하다가 만약에 물렸는데 수목금에 안 좋게 나와서 만약에 박살나면 이거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화수는 그냥 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대응하는 건 이제 본인의 영향이지만 저라면 월화수 안 하고 목금 보고 그 큰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줍잖게 하다가 이제 자금 마르면 이거 오케이. 완전 멘탈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각자의 전략이 정말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골님께서 화장품주 코스메가 코리아 월봉 이격 크다. 그리고 오늘 또 JCS 메디칼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이따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폭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는 좀 그대로군요. 다시 돌아왔네요. 0.95%의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2,558억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아까 6천억 팔았는데 지금은 7,600억으로 매도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장훈 본부장님 자료로 갈까요? 아까 그 코스피 네. 밴드가 있던데. 네. 네.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네. 말씀해 주신다면? 2,590에 2,760인데요. 딱 중간이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윗단 상단은 제한적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2,800원 여간에서 CPI, FOMC 이후에 리뷰하는데 리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다르니까 있는데 변화 없는 거는 미국 주식 AI 관련된 주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뭐죠?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 액면 분할을 하고 액면 분할을 발표했을 때가 900 몇십 불이었어요. 실적 발표됐을 때니까. 그리고 지금 27%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액면 분할하고 미국의 그 업체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충 한 25% 올랐대요. 액분하고 나서? 액분을 발표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그게 몇 개월인가 12개월 하여튼 25%.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얘네는 워낙 좋으니까 27%나 올랐거든요. 그러면 반영이 돼 있으면 오늘 밤에 또 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대기 세력이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불대로 다시 1,000 이하로 내려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데 어쨌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게 잘 안 올라가죠. 뒤에 있는 거는. 네. 근데 잘 안 빠지거든요. 지금 많이 주가 올라갔는데 이 중심으로 하고 애플은 할지 안 할지는 이거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콜컴이나 브로드컴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수 반도체는 이거는 장애 FOMC 이걸 봐야지 들어갈지 말지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가 더 잘할지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래서 우리 그런 쪽이 더 좋을지 원익 QNC가 좋을지 이럴 쪽이 더 좋을지는 지금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위에 거한테 뒤지는 거지 여기보다 뒤지지 않나고 보고요. 저는 이쪽은 그냥 보험성 정도고요. 한국을 조금 높입니다. 한국을 조금 높이고. 네, 반도체를 조금 넓힙니다. 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어닝 포캐스트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의 어닝에 대해서 가시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낸드, SSD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플러스 요인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늘리는 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를 늘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는 없습니다. 네. 이거 없어 있지. 한국 반도체가 있어요? 그런 회사 있지. 한국 반도체가 있다고요? 없나? 몰라. 하여튼 100가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비슷한데, 애플 관련돼서 WWDC를 오늘 사는 거는 그 전에 한 게 아니고, 네. 별 의미 없다.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개별 중소형주나 뭐 이런 쪽은 넌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뒤에 리포트 나오는 거 대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 가시성, 화장품, 미용 여전히 좋아합니다. 음식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좀 이게 많이 가면 이게 좀 빠져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빠진 건데 여전히 규모는 반도체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다음 기업별 랩이나 기타는 뭐 조금 낮춰서 현금 비중은 이전하고 똑같이 30%에서 줄이지는 않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리포트 나온 거 필요하면은 여기 삼양식품 관련되는 것도 있고 S&D도 있고 뭐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오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긴 하네요. 한국 그래, 반도체가 이거 재밌네. 한국 반도체가 74년에 설립됐다가 삼성한테 인수가 돼가지고 삼성 반도체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그 이름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 알 수 없습니다. 주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보노님한테 LS 일렉트릭이랑 변압기도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지난주에 내내 떨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노님이 이제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월요일 첫 거래일에 살짝 오르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의견에 변화는 없습니까? 뭐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 10주선까지 해서 지지가 나온다면 뭐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월봉상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는 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다가 좀 크게 한 대 얻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준은 이겁니다. 산업적으로 이 변압기라는 산업군은 이전에 이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을 때도 한 번에 붐이 왔을 때는 6년 동안은 적어도 굉장히 강한 상승 트리거가 만들어졌었던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변압기 P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한 게 지금 이제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4년 정도는 더 이전 사이클과 비교하더라도 상승룸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 지금은 이제 AI 센터나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규모가 계속적으로 똑같이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만 똑같이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 기간적인 이런 쉼은 있을 거다. 왜냐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좀 잘 보시면 얘가 한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다음부터는 좀 오래 쉬었어요. 이번에도 상승 나오기 전에 한 반년 정도는 박스권 안에서 정말 괴롭히다가 그 다음부터 뚫어주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도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나는 고점에서 눌려도 전혀 상관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뭐 그 기조 이어가셔도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게 미국장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국장에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성과가 안 좋아질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떨어질 때도 복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라는 관점이고요. 산업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 다시 좀 강력한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뷰에는 변화 없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네. 그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화장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짝만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5%고 기본적으로 인그루드랩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요런 애들은 다 지금 조금 상승 고가권에서 대부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색조를 계속 얘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기초 화장품 쪽도 같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시장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이 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일단 상승 트리거를 만들었던 게 색조기 때문에 색조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엘프 뷰티가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왔다가 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성장률이 낮다거나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성장률이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침투할 쪽도 많은데, 지금 어쨌든 이런 해외의 그런 기업들과의 괴리율이 생기면 분명 그 안에서는 한번 차익 플레이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리포트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간다라는 관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플레이를 넣고 하는 거죠. 내가 기보유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일부 차익을 하고 다시 눌렸을 때 그 비중을 다시 태운다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자면은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기다리는 거죠.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다시 접근을 한다거나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기초도 한대요. 기초 화장품 74%, 색조 17%, 뭐 선류 10%, 뭐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코멘트 있을까요? 네, 저기 리포 소개에서 네. 할 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비중은 아까 15%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 15%. 15%. 왜냐면 저기 AI 관련되는 게 30, 삼성 국내하고 해외 합해서 34%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여전히 화장품, 미용 이런 게 15%니까 네. AI하고 이거 합하면 50%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 사실상은 덜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화장품의 비중을 20몇 프로 가져가 약간 줄인 것뿐이죠. 이것이 뭐 지금 다 빨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리 폴스픽이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또 비올 같은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펀더멘털 이슈가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많이 갔으니까 약간 이슈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관망세가 짙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랑 기관은 좀 던지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도 한 3천억 팔고 외국인은 선물에서 9천억 가까이 지금 35분 만에 던져내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여러 가지 변동성을 앞두고 일단은 무언가의 포지션을 취해놓자라는 그런 보수적인 움직임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화장품이나 혹은 개별적인 이슈, M&A 등이나 뭐 실적이나 혹은 뭐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그런 개별적인 테마성 장세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이 오늘도 초반부터 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노님 신문 볼까요? 네. 네. 신문을 좀 보면요. 오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전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요런 타이틀로 나온 뉴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나온 뉴스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대형 원전을 3기를 설치를 하고 SMR 1기를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수출 쪽도 10기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총 15기를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 체코가 이제 두 나라죠. 우리나라랑 이제 기타 다른 하나랑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요번 달 말에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의 2조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 게 또 픽스가 되면서 원전주들이 한번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뭐 기술력이나 뭐 이런 뭐 속도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들 다 좋은데 항상 결과가 끝까지 안 나오는 게 좀 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만약에라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는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요거는 확실히 굉장히 강력한 이제 흐름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랫부분에 보면은 주요국 전력 수요가 연 5%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대형 원전이 없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제 OECD 원자력 기구 관련된 사무총장이 또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연관돼서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래서 원전은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 쪽이 기회다라고 보신다면은 태양광과 풍력과 전력기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같이 볼 수 있고 에너지 생성하는 부분이니까 다 같이 보는데 요거에서 이제 원전 쪽으로 포인트를 두실 건지 아니면 전력기기를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은 의사결정을 각자 하시는 거죠. 부노님은 어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전력기기가 전력기기가 토픽이긴 해요. 1등이다. 토픽이긴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갔을 때는 타이밍이 안 좋을 수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자라는 거 산업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 멘트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가 결국에는 전력 소모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는 건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톱 20을 짜봤더니 우리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없고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거의 한 17개를 다 차지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일부 특허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안으로 꼽았을 때는 좀 보였는데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뭐 엄청 높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실적이 엄청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장이나 기타 해외에서 불을 뿜을 때 분명 여기 이제 특허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일부 기업들이 테마로 만들어지기는 할 텐데 플레이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먼저 하시고 여기가 너무 강세가 나와서 좀 순환매가 돌 것 같을 때 이런 것들 짧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술력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ETF 해외와 연관되어 있는 ETF를 할 거면 항상 환 해지가 되어 있는 것들로 해라. 그러니까 가로에서 H가 있는 걸로 해라. 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제목 좀 띄워주세요. 아예 안 보이니까. 여기 네. 강달러의 조금 아래로 내려주세요. 강달러의 수익률 2배 두 배 차이. 차, 한 노출형 미증시 ETF 활짝. 네,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받는 ETF가 오히려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제 N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이제 이런 것들 좀 해지하는 돌리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환율에 노출이 되어 있는 쪽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외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원화로만 투자를 하신 분과 환 노출해서 이제 달러로 결국엔 연동돼서 하는 것과는 수익률 차이가 괴율이 커진다는 거니까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S&P를 사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연동된 우리나라도 현물 ETF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기사 내용에 보시면은 STO 내용이 조금 일부 나와요. 네. 그러니까 STO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제 그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때 그 이제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그때 STO랑 NFT 쪽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시장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NFT나 STO 시장도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TO 시장은 16조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관점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향후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차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기사들도 있었다 정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이신문 관련해서 우리 채팅이 좀 많네요. 찬반 논란이 좀 있는데. 컨셉입니다. 컨셉.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그 인터넷 신문만 보시는 거랑 네. 종이 신문만 보시는 거랑 진짜 나도 차이가 많이 종이신문 나요. 가져왔어. 진짜 나는 차이 많이 납니다. 문호의 4분의 1 사이즈로. 근데 제목은 꼭 줘야 돼요. 왜냐면 제목이 중요하지. 이 기억이 안 나. 컬럭거리는 건 컨셉이고 어. 내용은 전달이 돼야 줬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요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전달이 안 되잖아. 제목은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밑에 자막하고 이 오디오는 꼭 나가야 됩니다. 이 알겠습니다. 종이는 어차피 안 보여도. 네. 알겠습니다. 이발하셨구나. 네? 머리 시원해 보신다. 저요? 네. 네, 더워가지고. 더워. 오늘 빙그레하고 혜태 올라가잖아요. 그래? 더워 죽겠어요, 진짜. 더워, 너무 오늘 더워. 31도? 주말에도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이상한 게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입다가 와이셔츠 벗었잖아요. 이거 지금 잠옷이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진짜 이상한 게 더울 때는 에어컨을 맞아. 꺼. 맞아. 에어컨 끄고. 추울 때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 저도 여기 정반대. 꽤 오래됐잖아요. 이상하더라고. 미쳐버리겠어요. 온도 진짜. 조절 안 돼. PD님 켜주시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10분 뒤에 갈 건데 뭘 더. 에어컨을. 나랑 켜주시네. 비슷한 것 같아. 더워 죽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것 오늘 그래서 빙그레 올라가고 혜태 올라가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오케이,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살 뻔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아까 가지고 오신 그 신문지는 뭐죠? 영자신문.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신문지네요, 있다. 영자. 한번 보여주세요, 영자신문. 문자신문에 네. 뭐지? 뉴욕타임즈입니다. 읽어주세요. 뉴욕타임즈. 뭐라고? 밑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 봐, 이거. 옆에 있어도 안. Tourist flock to brick and 안 보여. 모터. Motor stores and duty free.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외국인들이 네. 중국인들, 대만인들이 엄청 오셔가지고 네. 올리브영, 올리브영. 다이소, 다이소.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브릭앤 모터샵이라는 게 우리 온라인은 아니고 오프라인 숍을 브릭앤 모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 모터는 이제 모터 돌 때 모터 아니야? 네네. 모르타르 그거니까 모터. 중요한 게 아니고 모터. 네.
그거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올리브영, 올리브영 좋죠. CJ CJ 좋죠. 관련되는 거 같기도 해서 엄청 많이 온더라. 아, 이런 근데 얘기예요. 올리브영이 CJ 거인 게 너무 천추한입니다. 천추한이지. 아, 왜 CJ 거지? 그 가치가 뭐 8조냐 7조냐 이러고 있어요. 그럼 한 51% 갖고 있으면 4조냐 3조냐 하기 때문에 CJ 주가가 그쵸. 오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온대요. 보면은 보면은 제가 보니까 5개 나라가 뉴욕타임스가 아니네. 우리나라 왔는데 네. 중국에서 18%, 대만에서 15%, 33%네. 네. 미국, 중국, 대만, 미국 순으로 오고 있고 CJ 올리브영만 보면 1분기 때 실적이 외국인 온 게 260% 올랐고 네.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기사 나온 거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서 온라인보다도 오프라인이 더 싸서 이거 온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중요한 건 이거 아니고 이거는 벌 서는 것 같다. 손 아파. 근데 내가 준비한 거 리포트. 준비한 거. 45분 지나가고 언론에서 있어서. 네.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아까는 그 저기 뭐 ETF 소개시켜 줬잖아요. 네.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 진짜 ETF 사는 게 훨씬 답인 것 같아요. 유리하긴 엔비디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쪽 ETF. ETF가 나올 때 왜 그런 추세인가?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왜 가져왔냐면 똑같은 게 있어. 좋습니다. 오늘 나왔죠. TNL. TNL. 첨상 피복 기억나요? 이거 지금 피부 이렇게 망가졌을 때 이렇게 치료해주고 더 붙이고 하는 거. 디오돔 같은 거. 그거 하는 회사가 TNL이라고 있거든요. 네. 주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TNL이 있고 AP 시스템 반도체. 저 10만 원 유지인데 상향도 아닌데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TNL은 침상 피복 관련되는 화장품도 아니고 하여튼 뭐 애매한 거고. 네. 근데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밸류는 쌉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AP 시스템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쪽인데 얘도 엄청 싸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목표 주가하고 현재 주가 괴리가 엄청 큽니다. 네. 이런 거는 TP 그 저기 활용법 있잖아요. 이거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 말들이 하면 굉장히 싼 거야. 근데 둘 다 무슨 수급 문제 때문에 한번 딜이 맞았어. TNL은 얼마 전인가 뭐 최대 주가 조금 팔았다 그래서 딜이 네네. 맞았고 얘네는 실적 나왔을 때 잘 나왔거든. 네. 그 다음 날인가 그날 기관들이 뭐 왕창 빼가지고 주가 아주 개떡이 됐어요. 이 친구가 개떡이 됐지. 5월 8일날 게시하고 나서 좀 있다가 실적 발표 나고 좋았는데 네. 이게 완전 급전됐으니까 리포트 보니까 자기 주장에 변화 없다. 펀더멘털 개선된다. 그건 단지 수급 이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질 때 이런 리포트를 하면 TNL AP 시스템은 저가를 사서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알고 사셔야 돼. 뭐냐면은 커버하는 사람이 AP 시스템에 한 명이에요. 걔가 리포트 안 쓰면 이상해지는 거고 그거 할 때 이상하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야 돼. 리포트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왜 그래요? 내가 쓰는 게 아니거든. 내가 리포트 쓰면 내가 얘기를 해드리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안 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어. 커버 안 하면은. 뭐 혼자밖에 없으니까. TNL 조금 낮긴 해. 그래도 3명밖에 없어. 근데 얘는 목표 주가가 몇 명이 있어서 평균 한 8만 몇천 원이거든. 그러면 아까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죠? 리포트가 어느 정도 모이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리스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장이 업사이드가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면 낙폭가들이 뭐라도 먹어야지. 그런 분들이 항상 계시니까. 근데 이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회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펀더멘털적으로는. 근데 주가의 변동성이 수급에 의한 거면 제가 그 리스크를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 때문에 요 이상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애널리스트 성향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리포트를 글 썼더라고. 2021년도 10월 달에 김장렬 FN 가이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는 건 여러분은 아시고 제가 장문에 애널리스트 성향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오.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이런 게 그런 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 트레이딩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하나 삼양식품 올라간 거 아세요? 삼양. 기억나요? 상한가하고 그럼요. 그때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60만 원 어느 정도 왔어요. 60만 원 왔나? 근데 목표 주가가 80만 원 올라갔습니다. 오늘 63만 1,000원입니다. 근데 처음 나왔을 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나왔을 때 따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를 안 된다. 케이프푸드다 했잖아요. 근데 80만 원 제목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끝물 왔네.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다 왔다. 따지지 말고 들어와. 뭐 이런 얘기잖아요. 80만 원에 80% 하면은 88에 64니까 64만 원 다 왔네. 어이 공부가 잘했어. 잘 됐어요? 학습 학습이- 잘 됐습니까? 제가 좀 캐치가 빠릅니다. 내가 그걸 인플라이하는 건 아닌데 네. 뭐 그렇다는 얘기고 중요한데 이유는 있었어. 최근에 지난주에 그 NA가 그 정정 공시를 했어요. 네. 라인을 추가했대요. 자신 있는지. 그래서 5개가 아니고 6개를 추가했어. 돈도 높였어. 그래서 지금 나온 거죠. 80만 원 최근가 그 목표 주가 60만 원인데 안 되잖아요. 네. 최고가 기준으로 80% 하면은 64만 원. 56만 원 하면 이건 이제 70%잖아요. 네. 이게 뭐죠? 일반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손절가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가도 여기서 안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이 넘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죠? 환율 이슈 있고 밀 가격 오르고 라니냐 오르면은 이건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씀드려야 아니고 3월 10분 가니까 그거 다른 거 없냐고 물어봐. 근데 농심 사서 농심도 주가 갔어. 농심. 근데 이런 주식이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뭐예요? 이거 보세요. 어디, S&D. 어디? S&D. S&D? 알아요, 번호님? 아주 작은 회사예요. S&D 뭐 하는? 이거 올라서 1,000억이야. 뭐냐면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수프 할 때 그거 그 분말 그거 분말.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삼양대도 공급하고 여러 회사들 다 공급하고 라면 분말 스프 공급하는 근데 회사.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실적이. 지난주 6년간 보니까 마진도 안정적이고. 근데 안정적인데 최근에 올라왔어. 앞에가 잘 가니까. 네네. 리포트는 리스크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고 목표 주가는 없어요. 그리고 오보행이 좀 있었어요. 오유 세컨드리 벤더가 이대주주가 13%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 몰랐는데 4월 때 팔았더라고. 오. 이대주주가 팔았어. 그래서 오보행이 많이 줄었어. S&D.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애매하면은 꼭 화장품이나 이거 하면 이것도 분말, 한번 리포트를 분말로 가자.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리스크는 없는데 작고 TP가 없다. 그게 단점이다. 아, 이거는 조금 하기가 근데 너 지금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아니지. 소개시켜 주는 그러니까 거야.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요건 조금 하기 힘든데 요건 제 의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왜 말씀해 주시는지도 알아요. AP 시스템이나 오늘 빙그레 뭐 혜태 저기 단알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변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남아 있고 싶으신 분들을 뭐라도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트레이딩으로 적은 규모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제가 어거 좀 가져온 말씀을 거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아까 커버하는 사람이 없거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말씀드리면서 근데 펀더멘털이 이상한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주식은 이거 마지막입니다. 짧게만 끝내야 돼요. 가야 돼. 지난주 리포트가 막 네. 나왔어요. 네. 중간에 LG노텍 두 군데 나왔어요. LG이노텍 두 군데 나왔어요. 목표 주가 다 상향됐어요 이게. 네 34만 맨 밑에 KB금융 KB금융 상향인지 모르겠는데 두 군데 나왔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리포트가 한 주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 두 군데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 아직 컨센서스가 100% 잡힌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잡혀가려고 해. 얘네들이 레벨이 낮지 않으면. 네. 그래서 좀 더 가겠네라는 이 리포트 두 개 동시에 나온 걸 보고 느꼈어요. 하나 더. VT. VT 화장품. 아까 화이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가 많이 갔어요. 실리콘도 많이 갔죠. 쫓아가는 거 리스크합니다. 그렇죠. 근데 VT 같은 경우는 같은 날 나왔는데요. 이익 추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사뭇 다르죠? 그렇네요. 5만 원 하나는 38,000원. 근데 38,000원 지금 46,000원이니까. 이익 실현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 잘 모를 때 어떻게 되죠? 추세가 보수적인 거 따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펀더멘털이 아니고. 근데 실리콘2는 아까 6만 원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규 리포트 나오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건 이유는 있더라고. 이거 올라가서 부담스러운데 밸류에이션을 건드렸어. 과거 대비했을 때 아직 싸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더 갈 수가 있다. 마지막 하이닉스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동안 5번째 목표 주가를 높였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목표 주가 올리는 건 제가 한 1년간 봤는데 굉장히 야금야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겠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실리콘투, LG이노텍, 하이닉스, KB금융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정도의 트렌드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우님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네. 아이디어 있으면
일단은 일단 증권사에서 최근에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쪽에서 좀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꽤 있으니까 그 플레이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긴 할 테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환율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변수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을 때는 내가 그 변동성에 모두 다 노출을 하기보다는 노출 빈도를 줄이는 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움직이는데 정말 짧게 치고 빠지실 거면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좀 큰 자금을 좀 이렇게 지수 빠진다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큰 자금을 태우시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주 후반에 있는 그 변동성 포인트를 노려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묵직하고 좀 이런 변수 포인트를 줄이는 그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제 내가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은 있잖아요. 사신다면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반도체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애플 관련되는 주식을 오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주식들은 아까 이차전지 말 못했는데 그는 단기 트레이딩 업앤다운입니다. 그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그는 많이 오르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압축해야 되는데 반도체로 더 압축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오케이. 마지막 알겠습니다. 첨언이었습니다. 근데 수급이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1조를 파네. 1조를. 네. 야, 진짜 심하다. 얘네 너무 놀이터 아니에요? 여기 진짜 완전 진짜 놀러 왔네. 저기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나라 좀 시장이 그렇다. 우리나라 시장이 1조 8천억, 1조 9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조 9천억 달러. 얼마? 엔비디아가 3조 달러입니다. 예. 그렇죠? 네. 작아요. 시장 자체가 작아. 그러면 시장 자체가 작으면 UBS나 아니면은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이런 데서 리포트도 내는 거를 너무 많이 신뢰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BS하고 모건스탠리가 걔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피시픽한 얘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전체 AI라든지 전체 흐름에서 조심하세요. 콜을 감전돼요, 하는 거거든요. 감전돼. 예. 그 콜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되고 스피시픽하게 그 매일매일이나 한 주 한 주는 걔네들이 따라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적절하게 참조할 거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이런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진짜 클래식한 박스권에서 2,600에서 2,800 사이 여기서 올라가는 어쨌든 섹터들은 위로 아래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잘 따라가겠다라는 컨셉을 가진다면 그쵸. 물론 단타를 무조건 안 좋게 볼 것도 아니고 그쵸.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안 좋게 볼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 나는 사람이 위너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굉장히 신경을 곤두셔가지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왜 반응했을까? 수분리가 확 들어가야 돼. 많이 빠졌을 때. 오늘 많이 예상보다 많이 빠진다. 근데 그게 마음에 들 수 있다. 그럼 연구를 오늘 많이 해야죠. 오늘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9시 반 기준으로 삼성전자 440억 매도, 하이닉스는 440억 매수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수하는 종목은 기아, SKC, 삼성전자 우선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 정도로 사고 있다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원익QNC, JNTC, BHI, VT, 잉그루드랩 이런 종목 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쨌든 100억대니까 몇 백억대. 관망. 별 의미는 없습니다. 12일까지 관망입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한번 몰아쳤으니까 이렇게 한번 초반에 변동성을 주면 오히려 2시 지나서 후반에 또 네. 의외로 괜찮은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대를 0.9%, 0.5%면 내가 봤을 때는 선방하는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1조를 팔아 던지는데. 그렇지. 근데 일본은 0.3% 오르고 있네요. 이놈들. 그럼 금요일에 빠졌지. 걔네들이. 그쵸. 금요일날 그쪽은 많이 빠지고 빠졌지.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일관성도 없고,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는 대로 또 때려 맞고, 좋게 나오면 또 좋게 나오는 대로 때려 맞고, 또 정말 정신없는 시장입니다. 다 그런 시장도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잘 수익을 내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3시 20분 저희 클로징벨 라이브 완전체로 돌아올 때는 좀 장이 정상화돼서 안정화돼서 좋은 종목들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같이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